보살은 아니죠. 이거는 방과후학교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수강료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사 보전료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강료 지원, 요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강료 지원이 그런 강사 보전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아주 바우처 예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는 수입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이 친구에게 그럼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수강을 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제가 주는 바우처 예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부평에 있는 계산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참고로 그는 그 학교의 개인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항상 취지와 목적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방과후 학교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학부모한테 왔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의무로. 그래서 그거 나한테 복사해가지고 오지. 제가 우리 자녀 가지고 있는, 나 지금 그거 문제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했더니 우리 아이한테 해가 되면 어떡하냐.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아니요.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장학관님, 저희 얘기는 목적과 취지가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원해니까 저희는 바우처 쿠폰 제도가 아니라 모든 거는 교과 과목에 넣고 의무 교육화해서 공교육은 무상으로 해주면 그게 되지. 그 지원금 주세요, 학교에. 지원금 주시는데, 방과후 학교라는 그 자체를 빼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실업자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원, 그거마저도 못 내는 학부모들은 못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또 학원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요. 왜냐면 영생인 가정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학원 자체에서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지도교 요청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지한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맞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지도 감독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바르게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중소도시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으로 하면 경상남도를 생각했을 때 고성읍 하면은 그거는 중소도시가 아니고 그거는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사천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중소도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합치면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면은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군 단위 이하로 보통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그거는 이제 농산어촌 지역으로 합니다만은 군에서도 군청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조금 배제를 합니다. 면, 리, 동리 이런 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열악지구로 봐지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중소도시, 물론 도시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꼭 자르는 것처럼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시도교육청에서 도시 안에서도 정말로 이건 정말로 농산어촌의 어떤 그러한 지원의 혜택을 줘야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이거는 도시 수준의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계획과 설정에 대한 것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쪽에 강사 채용 보조금 60만원 지급으로 차량 유지비가 별도로 나오는가요? 라고 물었고 차량 유지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전부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아까 제가 770만원 학부모와 학생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학교도 공급자, 수요자 입장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지원센터 막 대표적으로 하면 부산교육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부산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강사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강사 채용 공고에 뜨면은 30만원이다 해도 하루에 잠깐 올리면 5분 만에 수백 명이 붙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일자리가 너무너무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요. 선생님이 말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60만 원으로 차비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 정도의 지원이라도 충분히 멀리 달려갈 친구들이 그 일자리를 정말 위해서, 뭐 일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전문 강사들이 달려갈 친구들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지금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한 분, 제가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했는데요. 18명이 왔는데 125명이 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잠시 사회를 좀 주십시오. 그 밑에 열악한 여건의 학교부 탐난다는 것은 중소도시나 대도시를 확산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금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장하사님 나와 있지만 뭐 강남구다 양천구다 이런 곳에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배제될 겁니다. 될 거고 정말로 제가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예산도 획기적으로 뭐 완전히 삭감된 줄은 데다가 결정된 바도 없는 데다가 전에 뭐 신문에 난 것처럼 저희들 신문을 보고도 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런 어떻게 하실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지금 거의 삭감된 상황에서 그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초등학교가 이게 데이터 나와 있는 5,813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해도 그 신문에 나는 것들을 한다고 해도 한 학교에 한 명 내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명 내지 2명의 강사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50개가 넘는 프로그램 속에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겁니다. 태권도, 피아노 하겠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것도 의문시 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그 서민 일자리 뭐 이쪽에 그 다음에 사회계 경감 뭐 이런 쪽에 할 수 있나라고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만큼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국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문을 한 목적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가고 어떤 것이 명시될 때는 항상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그것이 왜곡되게 되어서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않는 저희가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밑에 밑에 지금 이 법이 좀 틀려지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던 상황이라 그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걸 보았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 문광부하고 해서 조수미, 정명훈 뭐 이런 분들이 공연 현장 탐방 계획을 펼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수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참여할 수 있는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아니요, 되는데 예산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야, 여기 예산에 문화 체육시설의 예산도 되고 있는 상황에 또 중복되는 그러니까 전혀 중복의 성격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저희들도 조수미 공연 한번 보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조수미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고급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조수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조수미 음악을 배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중수단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하면은 그 공연도 직접 들어야 되고 음악도 열심히 가야만 그 깊이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혀 다릅니다. 아니 업무 협약식을 하는 관계에서 추경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꼬집어서 이걸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받을 때 이중으로 내야 되는 부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또 학원에 와서 또 배워야 되는 그런 거를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맨 밑에 3쪽에 방과후 학교조차 수강하기 어려운 서민자들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지 지금 무상 지원하지 않습니까? 바우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3만 원 내지 5만 원 예, 이렇게 방금 이렇게 나와요. 받고 있는데 그 받는 게 이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도 국가에서 저희들이 납세자인데 저희들이 내는 세금은 세금대로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한테 받고 그러면은 그 학원도 갈 수 없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여기 장학사님 계시지만 학원도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지원 대부분 구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시장에서는 자유수강권대로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제 그거하고 근데 그게 전체 학교에 다 지금 통용돼 있는 네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수강료를 광고가 받고 그렇게 있어요. 나와요. 무슨 광고? 아까 계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수학은 얼마, 영어는 얼마, 과목별로 해서 얼마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자료 가져와 나 오늘 갖다 드리게 했는데 내 아이한테 이름 쓴 거 학교 이름도 대지 마십시오 한다고.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무슨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 학교를 그런 것 운영한다. 같아요. 정원이 40명이다. 네네. 40명 중에 저소득층에서는 서울시청 지원을 하고 네. 40명 중에 36명 정도가 아니 이제 그렇게 광고를 써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아니 아, 그거는 그건 잘못 생각하신 네네. 거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근데 학교에서 한 아니, 거거든요. 얘기 좀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강사 수요라든지 아이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데 그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기가 듣겠다 안 듣겠다. 그거보다 그리고? 강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나갔을 때는 수학 3만 원, 영어 5만 원, 뭐 과학 2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요자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수학에 반이 찼습니다. 개방을 하려고 보니까 이 20명 중에서 학원을 가기도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학교에서 15명은 너희들은 몇만 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시된 대로 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저희도 내는 세금이고 서민인데 학부모들 다 서민이에요. 그 눈치 보면서 또 한 번을 또 등록하는 거예요. 아예 아싸라게 아니야. 그냥 무상이면 무상. 저는 학교는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그래도 있어요. 정책적 측면에서 네. 왜냐면 학부형들은 학교에 선생님들 눈치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좌가 컴퓨터 강좌가 이제 인원이 안 찼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공문을 계속 보내면서 강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좌석이 10개 남았다. 빨리 신청해라. 또 남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남았다. 또 신청해라. 이런 거는 아니, 이건 근데 강제.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 지금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왜 공문을 3번, 4번 보내죠? 그거는 3번, 4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적인 논의를 하면 해답이 안 나오고. 이제 지금 이 얘기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강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수강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1년도에 약 144억을 거치고 재수강권을 지원했어요. 총중고를 포함해서. 그 어려운 학생들의 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순위가. 그 2순위로 해가지고 보훈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그 다음에 시설 수용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자 주민 자녀, 여기까지가 그 필수 지원 대상자입니다. 기타라고 해서, 이제 이름하고 기타라고 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실습자 가장, 타산자, 그 이후에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이가 있으면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그 학생을 지원하도록 1차 3월 초에 이번에 같은 한 3월 13일 날 제가 재수강권 예상 대상자 수를 받았어요.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올해 들어와서 경제 사정이 너무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습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년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예산은 한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한 50명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방과후 학기에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저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예산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무조건 참여하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7구 33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연간. 그렇게 해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약 고등학교나 잠깐 예를 들면은 약 2만 4천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질문이 아니라 저희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잠깐만 하지 말고요. 여기서 답변 쭉 하시고 다 듣고 하세요. 그게 지금 산만해져가지고 그리고 밤새도 안 돼요. 진행상에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서 예,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쭉 하시고 다 들고 고 가시죠. 나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바랍니다. 거의 답변 다 하셨으니까 이제 김지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수입자 부담 원칙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관광학교가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이제 돈도 많고 해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안 내고 참여하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사례를 접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3분의 1,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3분의 1, 기초자치단체에서 3분의 1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무료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일본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일단은 저소득층 학생들부터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수강권 제도 등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지방비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으로 산정을 한 게 32만 명입니다. 35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일부가 포함되는 그 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초중고 다 해서 한 3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3만 명 정도의 차상위 계층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장학관님께서 차상위 계층 학생이 뭐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35만 명을 자유수강권조차 받을 수 없는 거고, 이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연간 3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관광학교 수강료가 한 강좌당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개 강좌도 채 못 듣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곱하기 10개월, 그러니까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한 개 강좌만 참여하고 더 듣고 싶은 강좌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30만 원도 부족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기회를 좀 확대해준다는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저소득층 학생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립학교는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10% 좀 안 되는 정도로 인원이, 자율성권이 필요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고 추경이 강사료 지원인지 저소득층 지원인지 이 부분은 장학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그 중소도시 농산업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정부에서 농산업종 지역에 관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원한 기준은 읍면이 있는 시구입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라도 이제 읍면이 있는 도농국값시가 있고요. 그런 지역은 이제 지원을 해왔고, 근데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장학생들께 드는 말씀이, 읍면이 아닌 그냥 뭐 동지역이지만 읍면 밀접해 열악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은 뭐 저소득층 도시 지역이라도 저소득층 밀집한 지역이라든가 또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같이 이제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이제 뭐 강사료의 일부를 보전을 하지만 그 저소득층 학생은 자유수강권을 활용해서 또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확보하신 예산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방과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덧붙여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신 예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합쳐서 좀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차량 유지라든가 그런 다른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부가 MOU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 강사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규 수업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중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한나라당의 담당 교육담당 수석인데요. 저는 원래 그 교육부의 간부였습니다. 간부에 이제 와 있는데요. 당초에 이렇게 보면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당 차원에서 와서 저도 이제 금년 1월 중부터 와서 있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지금 경기 활성화 또 실업자 문제가 심한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이게 겹친 사업이라고 본 거예요. 당 차원에서는 뭐냐면 하나는 대졸 실업자가 올해 엄청스럽게 많이 쏟아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학생 애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지금 학교에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고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서민층들이 자꾸만 이제 실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의 문제, 특히 사교육비 문제 이런 걸 사교육비를 우리가 이제 교육감도 뭐 저도 간부를 했고 그랬으니까 과거 부교육감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손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용태 의원께서 이제 그런 팀장을 국회 내 의원님들 하는 팀장을 맡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니까 이것만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좀 너댓 개가 같이 묶여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주 김용태 의원이 의욕적으로 이걸 하셨는데 마침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가 우리가 신청을 했더라고, 이런 사업을. 이게 원칙적으로 국가가 주는 예산 갖고 국비 예산으로 갖기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각기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히 요번에만 특별히 준다고 그러니까 금년, 길면 내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정부 예산을 추경해서 넣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매년 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걸 이해를 좀 저는 지난번에 토론을 안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화체육부도 이런 거를 문화예술 체육 이런 거를 어떤 형태든지 좀 이렇게 애들 초등 단계에서 중등 특히 초등에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 다 전에 깎였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몰랐죠 우리도요. 근데 교육감도 물론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교육감은 뭐 시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에서도 여러분들 호응 좋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호응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대졸 실업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 많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됐던 거거든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하시려고 하신 사업인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난번 토론을 못 봤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회전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채용만 문제가 하는데 얼마 전에 구비교사 한 명을 채용하는데 180명이 지원했어요. 채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 못할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약 80% 이상이 경력자예요. 학원 경력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학원인가가 구조조정돼서 나온 인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문제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워낙 우수한 교수가 많아서 3명을 추가로 또 뽑았어요. 한 600명 가까이 지원했어요. 3명 뽑는데. 급여도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전체 분석을 해보면 신규 이제 진입하는 대학원생이나 제조자도 있지만은 80% 이상이 기존 학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에 대한 청년시대의 문제지만은
있은 그 음악학원이나 피아노학원이나 미술학원에 근무하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근데 이 사업은 그런 분들 위해서 네. 고하는, 그거는 정기적인 그 방과학교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한시적으로 금년에 해서 어려우니까, 특히 금년이 어렵다 더 그러니까, 좋은 요렇게 한 방안이 사업입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할게요. 더 좋은 방안이 있어요. 다 좋은 방안이